아버지 요양병원 보내놨더니 간병비 폭탄. 2026년 바뀐 규정 모르면 수백만 원 날립니다. 모르면 그냥 내고 알면 190만 원 아낍니다.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부터 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박미순 씨, 올해 56이에요. 작년 가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드신 상태가 됐어요. 병원 선생님이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하셔서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셨는데요. 첫 달 청구서를 받아드는 순간 박미순 씨 손이 떨렸어요. 진료비 본인 부담 58만 원, 간병비 공동 간병 240만 원, 식비 및 기타 22만 원, 합계 320만 원, 매달 320만 원이에요. 남편 월급이 350만 원인데 그걸 거의 다 아버지 요양병원비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오래 모셔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요. 도대체 간병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박미순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게 그때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힘드시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비 100% 전액 본인 부담이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됩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영상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 어르신과 가족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간병비가 이렇게 비싼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진료비, 식비 이런 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간병비만큼은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100%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수준 2026년 기준 개인 간병인 1대1 하루 10만 15만 원, 한 달 300만 450만 원. 공동 간병인 1명이 45명 담당. 하루 6만 8만 원, 한 달 180만 240만 원. 이 돈이 전부 가족 부담입니다. 한 달에 평균 200만 267만 원이에요. 1년이면 2,400만 3,200만 원. 3년 모시면 7천만 1억 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실직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아픈 부모를 모시다가 자녀가 직장을 잃고 자녀가 직장을 잃으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매년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불운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도가 방치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2026년 하반기부터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급여화 추진 방향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까지 100% 본인이 내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가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로드맵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간병비 급여화 단계별 로드맵. 2026년 하반기 의료 중심 요양병원 200곳 선정, 중증 환자 2만 명 시범 시행. 2028년 350곳으로 확대. 2030년 500곳 약 10만 병상으로 전면 확대. 본인 부담률 변화. 현재 100% 전액 본인 부담. 2026년 하반기 시행 후 1030% 본인 부담 목표. 2030년 최종 목표 30% 수준으로 고정. 마이너스. 숫자로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한 달 간병비가 240만 원이라면요.
이 제도가 적용된 후에는 60만 80만 원만 내면 돼요. 한 달에 160만 18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1년이면 2천만 원 이상이에요. 5년간 총 6조 5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에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거냐면요. 2023년 전체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 비용 전체와 맞먹는 금액이에요. 정부가 그만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조건을 이해하셔야 해요. 이번 정책은 모든 요양병원, 모든 환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조건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입원 중이어야 함. 2026년 하반기 기준 전국 200곳 선정 예정. 조건 환자의 의료 필요도가 고도 또는 최고도로 평가받아야 함. 외부 평가자가 직접 와서 환자 상태를 판정함. 의료 필요도 고도 최고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요. 혼수 상태이거나 인공호흡기를 상시 사용하시는 분, 심한 욕창이 있으신 분, 치매로 인해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신 분, 파킨슨병으로 낙상 위험이 높으신 분,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 쉽게 말해서 중증 이상의 환자분들이 우선 대상이에요. 주의할 점. 지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2026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지정이 안 되면 혜택 없어요. 지정 여부는 각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한계예요. 전국 요양병원이 1,400여 곳인데 200곳만 선정되면 나머지 1,200곳에 계신 환자분들은 당장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2030년까지 50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 좋은 방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제가 접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사례 서울 강서구 이정혜 씨 63세.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중증이라 요양병원에 계세요. 의료 필요도는 중도로 평가받아서 이번 급여화 혜택 대상에서 빠졌어요. 매달 230만 원 간병비를 그대로 내고 있는데 옆 병실 어르신은 고도로 분류돼서 같은 병원인데 간병비 부담이 확 줄었어요. 우리 엄마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사례 부산 해운대 김상철 씨 59세.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 신청을 안 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기준을 맞추려면 시설 투자가 너무 크다,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지방 중소 요양병원들이 이런 상황이 많아요. 서울, 수도권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방 병원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경남 창원 최순자 씨 68세. 요양병원 아닌 요양원 요양시설에 계신 어머니 상황이에요. 이번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만 해당돼요. 요양원은 이번 대상이 아니에요. 장기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은 받지만 요양원 간병비는 여전히 본인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분들 모두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정책의 현실적인 한계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자, 당장 2026년 하반기 정책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라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입원 환자라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훨씬 유리해요. 이 병동은 가족 간병인 없이 간호사팀이 전담으로 간병을 해주는 병동이에요. 비용은 사적 간병비의 약 5분의 1 수준이에요. 즉, 한 달 250만 원 내던 게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입원 전에 반드시 이 병동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방법 장기요양 12등급이라면 요양원 고려하세요. 요양병원은 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고 요양원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돌봄이 주된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원 입소 시 장기요양보험으로 상당 부분 지원돼요. 2026년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시설 급여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0만 50만 원 수준이에요. 비급여 포함하면 더 들 수 있지만 요양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요양원이 경제적으로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간병비 지원 신청하세요.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따로 편성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위계층이신 분들은 이 지원을 꼭 신청하셔야 해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방법 요양병원 선택 시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여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하느냐가 간병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지정 병원이면 간병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지정 병원이면 계속 100% 부담해야 해요. 부모님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지정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박미순 씨 기억하시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분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부가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요? 뉴스에 나오는 복지 정책들, 실제로 시행이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틀린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발표는 거창하게 하고 실제로는 흐지부지 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간병비 급여와는 좀 달라요. 첫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86번에 명시된 사업이에요. 국정과제에 들어간 사업은 정권 임기 안에 반드시 추진 실적을 보여야 하는 구조예요. 둘째, 2026년 의료급여 예산에 이미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편성됐어요. 예산에 반영됐다는 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셋째, 보건복지부가 이미 2026년 상반기 안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을 마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어요. 하지만 우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에요. 5년간 6조 5천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추가 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요. 재정이 흔들리면 지원 대상 축소, 시행 시기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 눈여겨봐야 해요. 지금 당장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믿고 기다리되 혹시라도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현명해요. 자,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 셀프 체크리스트.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어느 병원인가요?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여부 확인 필수. 병원 측에 직접 의료중심 요양병원 신청했나요? 물어보세요. 부모님 의료 필요도가 어느 수준인가요? 치매, 파킨슨, 뇌졸중, 후유증, 인공호흡, 기욕창 등 중증이라면 고도 최고도 평가 가능성 있어요. 외부 평가단이 직접 방문해서 판정하니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하셨나요? 미신청이라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12등급 나오면 요양원 입소 지원 가능. 간병비 부담 대폭 줄어요. 일반 병원 입원 중이라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있나요? 병원에 직접 문의, 이 병동 있으면 간병비 5분의 1로 줄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신가요?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 별도 편성.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문의. 요양병원 새로 알아보고 계신가요? 반드시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예정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지정병원과 미지정병원의 간병비 차이가 월 150만 원 이상 날 수 있어요. 꼭 저장해 두세요. 주요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문의 1577-1000 동일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현황 1644-2000. 복지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 통합 검색 www. BOKJIRO. 고. 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 LONGTRMCARE. O. KR. 박미순 씨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그분은 지금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안내를 받으셨어요. 아버지 상태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의료 필요도 고도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2026년 하반기 이후 그분의 간병비 부담이 24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어요. 한 달에 180만 원이에요. 1년이면 2,160만 원이에요. 아는 것이 돈이에요. 정보가 복지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예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